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후반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50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뭘까? 주름이 늘어나는 거, 머리가 희끗희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건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렇게 조금씩 세상과 멀어지는 겁니다. 주변을 보면 나이는 70인데 30대보다 젊은 분들이 계십니다. 반대로 60도 안 됐는데 벌써 늙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지혜가 바로 그 답이 될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겪고 주변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깨달은 진짜 인생의 비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라도 적용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사람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제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였죠. 대학 때부터 30년을 함께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제는 1년에 한 번 문자 한 통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밤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속도로 살아간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더 그렇습니다. 함께 웃고 울던 직장 동료들, 매주 만나던 동창들, 심지어 형제 자매까지도 점점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인생이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이걸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왜 나한테만 일어나 하고 서운해하면 마음만 아픕니다. 대신 함께했던 시간에 감사하자.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연락하고 만남을 강요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다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집니다. 진짜 지혜는 함께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놓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나면 신기하게도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보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혜, 건강은 잃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고 술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했습니다. 아파도 이틀만 쉬면 금방 나았죠. 그래서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50을 넘기니 달라지더군요. 허리가 한번 삐끗하면 한 달을 고생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면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약봉지가 하나씩 늘어갑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 정말 잘 나가던 분이었어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던 분이었죠. 그런데 건강관리는 전혀 안 하셨습니다. 술, 담배, 과식, 운동 부족.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빠서 어떻게 운동을 해? 건강은 나중에 챙기면 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60도 안 돼서 당뇨 합병증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은 투석을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건강은 은행 적금과 같습니다. 매일 조금씩 넣어야 나중에 찾아 쓸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관리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30분만 걸으십시오. 채소 반찬 하나 더 드십시오.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작은 습관이 10년, 20년 후에 당신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명예가 무슨 소용입니까? 아파서 누워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지혜,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나이 들어서 바보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어요. 노후 대비로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투자 권유에 넘어가서 전부 날렸습니다.
수익률 20% 보장한다는 말에 속은 겁니다. 또 다른 분은 자식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가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갚을게요. 아버지 그 말만 믿고 전 재산을 맡겼는데 사업이 망하고 나니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계마저 틀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더 벌려는 욕심, 자식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 친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욕심. 그 욕심이 판단력을 흐립니다. 나이 들어서 필요한 건 돈을 불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누가 투자하라고 하면 귀를 막으십시오.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그것도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는 겁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마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보증만큼은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서줬다가 평생 모은 재산 날리고 관계까지 망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명한 분들은 돈을 쓸 때도 신중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쓰지 않습니다. 허세 부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에만 쓰고 나머지는 안전하게 지킵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원을 버는 것보다 10원을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 고집을 내려놓으면 진짜 지혜가 보입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 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저도 모르게 자주 합니다. 나이 들면 경험이 쌓이니까 당연히 지혜로워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고집만 세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장인어른께서 그러셨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신 생각만 옳다고 여기신 겁니다. 자식들이 뭘 말하면 너희가 뭘 알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엔 다들 존중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식들이 하나둘 멀어지더군요.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뜸해지고 장인어른은 섭섭해 하셨지만 정작 본인이 왜 그런지는 모르셨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제가 젊을 때 배운 것들이 지금은 안 통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업무 처리, 심지어 식당에서 주문하는 방법까지 다 바뀌었습니다. 이럴 때 나는 옛날 방식이 좋아하고 고집 부리면 점점 세상과 멀어집니다. 대신아,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인생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젊은 사람한테도 배우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손주가 스마트폰 쓰는 법 알려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십시오. 자식이 건강 정보 알려주면 귀담아 들으십시오. 친구가 다른 의견을 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주는 진짜 선물은 고집이 아니라 포용입니다. 더 넓게 받아들이고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 외모를 가꾸는 건 자기 존중입니다. 나이 먹었는데 뭘 꾸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울도 안 보고 옷도 대충 입고 머리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 들어서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를 깔끔하게 빗고 옷을 잘 차려입고 자세도 반듯하게 유지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뭔가 다릅니다. 표정이 밝습니다. 말씀하실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이는 70인데 50처럼 보입니다. 외모를 가꾸는 건 허영이 아닙니다. 남한테 잘 보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제 이모가 계신데 올해 75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아침 화장을 하십니다. 간단하게라도 립스틱을 바르고 옷을 골라 입으십니다. 집에만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모, 왜 그렇게 매일 꾸미세요? 이모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하면 마음도 초라해져. 나 자신한테 소홀하면 안 돼.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외모는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명품을 걸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게, 단정하게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을 보십시오. 머리를 빗으십시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작은 관심이 당신을 훨씬 젊게 만들어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진짜 나이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 지혜 배움을 멈추면 진짜 늙는 겁니다.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TV만 보고 낮잠만 자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 눈빛이 흐려집니다. 대화할 말도 없어지고 관심사도 사라지고 점점 세상과 단절됩니다. 반대로 80이 넘어서도 청년처럼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책을 읽고 새로운 걸 배우고 변화하는 세상에 관심을 가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올해 85이신데 3년 전에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손주한테 배워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올리십니다. 구독자가 2,000명이 넘습니다. 처음엔 다들 말렸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거 힘들어요. 젊은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재밌어. 새로운 걸 배우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 배움은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책 한 권 읽기, 악기 하나 배우기, 외국어 공부하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호기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저건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늙는 건 배움을 멈추는 순간부터입니다. 호기심이 사라지는 순간부터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포기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오늘부터 뭔가 하나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배움이 당신의 뇌를 깨우고 마음을 젊게 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7번째 지혜,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걸 추구합니다. 돈을 벌려고 애쓰고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신경 씁니다. 다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뭘까요? 마음의 평화입니다. 100억을 가져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의미가 없습니다. 건강해도 마음이 무거우면 삶이 힘듭니다.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나? 쓸데없이 화내고 살았던 거야. 그 많은 분노와 미움이 다 무슨 소용이었나 싶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화를 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했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게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려놓아야 합니다. 화, 미움, 원망, 질투, 욕심. 이런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을 괴롭힙니다. 대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입니다. 용서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는 건 그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평온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큰 기쁨보다 작은 평화가 낫습니다. 화려한 성공보다 고요한 만족이 낫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감사한 하루야. 화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평온하게 살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편안한 미소,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말투.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지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떠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둘째, 건강은 잃기 전에 지키십시오. 셋째,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고집을 내려놓으면 진짜 지혜가 보입니다.
5째, 외모를 가꾸는 건 자기 존중입니다. 6째, 배움을 멈추면 진짜 늙는 겁니다. 7째,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이 들어 바보 되지 않는 길입니다. 나이 드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 많은 것을 경험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다는 것. 이 모든 게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숫자로 표현되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젊음입니다. 그리고 그 젊음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 짓기, 화내려던 순간에 심호흡하기, 새로운 것 하나 배워보기. 뭐든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나이보다 훨씬 젊고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